자, 선생님들 불사인의 9번째 카드 꿀잠 카드인데 앞에 굳이 붙였죠. 뭐? 개꿀잠이라고. 왜? 강아지의 수면에 맞춘 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말 그대로 수면, 무반응, 방해금지, 동요하지 않은 변화 없음인데 사람에 관련된 어떤 일에 이 개꿀잠 카드가 나오면 잠잠한 거예요. 뭔가 누구한테 제안을 했는데 답이 없고 아무 소식도 없고 이럴 때 답답한 그런 상황일 때도 이 카드가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자, 우리 까리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개꿀잠의 신남이죠. 날씨가 추워 보일러를 틀었더니 집안에서 추격전을 하던 까리 땀을 흘립니다. 강아지 땀 흘리는 거 보셨나요? 개신기 이렇게 써주셨죠, 보호자님이. 어느 순간 사라져서 찾으러 화장실 두 군데도 뒤져보고 현관문도 살펴보고 옷방도 들어가 봤는데 없어요. 안방 옷장은 방이 아니라서 보일러가 안 들어가 냉골인데 거기서 개꿀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왜? 토요일이 많아서 덥잖아요. 그러니까 난방 안 되는데 굳이 가서 시원하게 자고 있었던 거죠. 문을 열어서 보니 엄마가 찾아온 게 좋았는지 개신나해요. 까리의 아지트 하나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아지 여러 마리 키우면 각각 자기 아지트가 있습니다. 우리 집 대박이 같으면 식탁 밑에 그 어두컴컴한 그런 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가 어둠의 자식인가 왜 이렇게 어두운 데를 좋아해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 늑대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 안전을 이렇게 보장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서 어두운데, 침침한데 이런 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온이 잘 자고 있는 강아지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된다면 동그라미, 안 돼요. X를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그쵸. 선생님, 사람도요, 곤이 자는데 건드리면 짜증나요. 똑같아요. 이 강아지들이 잘 때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얕은 잠도 있고요. 그리고 깊은 잠도 있대요. 그래서 이 얕은 잠을 자는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하고 완전히 경계심 풀고 뇌까지 잠을 자는 비렘 수면이 같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렘 수면기면 우리가 뽀시락 소리만 내도 깨요. 눈 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옆에 지나가는데도 코 골면서 컥 자고 있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절대 깨우면 안 돼요. 일어나지도 못할 뿐더러 일어나도 사람처럼 이렇게 멍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수면 중인 강아지는 절대 함부로 이쁘다고 쓰다듬는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번에는 흑사인입니다. 녹색깔, 뭔가 실리적인 거. 첫 번째로 딱 먹는 거부터 나와야죠. 자, 우리 대박이 입에 지금 뼈다귀를 물고 대박아 했더니 놓지 않고 문 상태로 쳐다봅니다. 혹시 또 가져갈까 불안해가지고. 자, 사료, 식습관, 반려동물용의 모든 음식물도 다 되고요. 혹은 사람한테 이 카드가 나왔다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이런 거, 직장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우리 대박이가 2kg나 뺐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20kg를 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대박이 진짜 대단한 게 먹을 걸 보고 참는 거예요. 자, 오전에 먹이였죠? 대박이가 좋아하는 등갈비를 마다하고 참는 걸 보니 진짜 대단한 거. 이거 선생님들 진짜 쉽지 않아요. 유튜브에 올린 거 보셨죠? 어떻게 했다? 소파를 뚫어져라 긁으면서 참더라고요. 대단해요. 예전에 10kg 넘게 나갔던 대박이가 지금은 8kg로 유지하고 있으니 사람으로 치면 20kg 먹을 걸 참을 수 있는 의지가 진짜 대단한 거죠. 참고로 제가 작년에 10kg 뺐다가 여기 와서 더 많이 쪄가지고 난 걔보다 못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반려견한테 내가 잘 몰라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걸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소뼈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반려동물들, 반려견의 치아보다 더 단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먹다가 오히려 반려견의 이빨이 망가질 수 있어서 주면 안 되고요. 잘못 먹었다가 변비나 장기도 손상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초콜릿, 이건 상식적으로들 많이 알고 계시죠? 구토, 설사, 위궤양, 여러분 심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자, 그리고 양파, 마늘, 파 이런 것도 안 돼요. 아유, 반려동물한테 저걸 누가 줘요 하시겠지만 중국집에서 짜장면 같은 거, 짬뽕 같은 거 시켜 먹고 그릇 내놨는데 주려고 줬던 게 아니에요. 그릇 내놨는데 거기를 가서 얘네가 잘못 먹고 병원 오는 경우 진짜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심하면 사망에까지. 그래서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짜장면, 짬뽕 시켜 먹고 꺼내놓을 때 절대 반려견이 갈 수 없도록 잘 단돌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징어, 문어, 각각류, 소화불량,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 들어간 것도 절대 안 돼요. 경련이나 호흡곤란 심하면 이것도 죽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유, 치즈 안 돼요. 설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맨날 우유 준다면서 뭐 주는 거예요? 유당불내증인 분들이 드시는 우유 있죠? 그거는 괜찮아요. 혹은 반려견한테 주는 우유 따로 있어요. 조금 비싸지만 그거는 괜찮아요. 자, 와사비, 고춧가루, 후추 안 돼요. 후각이 마비되고 설사합니다. 자, 맥주, 소주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저 먹는 소주 뭡니까? 저거 알코올 없어요, 여러분. 탄산도 없어요. 저거 비타민 음료예요. 포장만 재미나게 멍이슬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술 먹으면 큰일 나요. 호흡기관에 장애가 오고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 먹이면 안 되겠죠. 간혹 애주가 분들이 야 너도 한 잔해 술 취해서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포도, 자일리톨, 마카다미아, 날달걀 다 안 돼요.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포도 같은 거 주려고 준 게 아니라 먹다가 한 알 떨어뜨렸는데 잽싸게 물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흑사인입니다. 치료카드예요. 여기 지금 우리 집 막내 당첨이가 요 뒷다리 수술한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들 수술한 거 보면 이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 꿰매는 걸 너무 이렇게 좀 보기 싫게 해서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꿰맨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자, 이 카드가 나온다면 치료,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해요.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술이 필요할 때, 요럴 때도 잘 나오는 카드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반려동물이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아픈 보호자를 반려동물이 힐링시켜 줄 때, 아, 치료받는 대상이 걔가 아니라 나였구나. 이럴 때도 잘 나옵니다. 자, 사례를 보죠. 우리 아린의 사례인데요. 산책과 치료가 같이 났죠. 간만에 남자친구랑 아이들이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늘 제가 아리까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함께 가니 아이들도 더 좋아했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남친 배 위에 자리 잡은 아리는 반가움을 계속 표시하더라고요. 마감으로 좀 힘들었다가 지쳐 보였던 남친이 자기 앞에서 계속 방실방실 웃어 보이는 아리 덕분에 활짝 웃었답니다. 아, 이게 바로 반려견들이 힐링 치료 효과지 싶었어요. 유난히 많이 웃어 보이던 아리 덕분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외국에서는 이런 반려동물들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게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요양원 같은데 어르신들 많이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반려견이요, 사람의 말을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신이 그런 능력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게 하고 싶습니까? 네? 엄마? 아파? 저는 예전에 누가 이걸 저한테 물어봤는데 고민하다가 글쎄요, 밥 줘? 그랬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에 우리 윤 선생님이 댕댕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한마디! 나 아프다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설채연 선생님도 반려견이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엄마 나 아파. 수의사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네. 그런데 얘네가 아프면 아프다고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 걔는 원래 말을 못 하는데요. 아파도 내색을 하지 않아요. 왜?
얘네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전에 야생에서 살 때 내가 몸이 약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했죠? 공격을 당하거나 잡아먹혔잖아요. 본능적으로 아프면 아파도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했으면 빨리 가서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픈가 안 아픈가. 어떻게 알아본다? 똥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죠. 똥으로. 자, 색깔 보시고 내용물도 보시고 붓기도 보시고 코팅된 상태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황금색 뼈는 건강에 좋다는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자, 좋다면 동그라미, 뭔 소리냐? 아니다면 X. 본 적이 없는데 나. 황금색 뼈는 보신 적이 없어요? 사료 색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X예요, 여러분. 갈색이 정상이에요, 갈색. 자, 그러면 황금색은 뭔데? 간이 안 좋으면 나올 수 있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이나 검정색, 적색, 백색, 황색 다른 색깔들은 다 문제가 있을 때, 장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물도 봐야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똥을 보면 하얀 뭔가 꿈틀꿈틀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구충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안에 기생충이 있을 때, 혹은 털이 나오거나, 우리 로또는 간혹 제 머리카락이, 이 녀석이 잘 때 제 베개에서 저렇게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삼켰나 봐요. 그런 거. 그리고 더 심각한 아이들도 있어요. 큰 애들 중에 먹으면 안 되는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먹는 이식증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꼭 똥에 뭐 나왔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굵기도 보셔야 되는데요. 설사도 변비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코팅인데요. 뭔 소리냐? 간혹 그 반려견들 똥들 보면 젤리같이 하얀 색깔 점액질이 묻어서 나오는 똥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꼭 동물병원에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갈 때 젤리똥이에요 이러고 간다? 아니죠. 사진 찍어 가야 됩니다. 왜냐면 젤리똥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꼭 사진을 찍어 가서 보여드리고 이런 똥을 쌌어요. 어떤가요? 하고 물어봐야 돼. 그렇다 똥을 가져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사진을 꼭 가져가십니다. 자, 반려견이 아플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일단 체중이 감소해요. 왜? 식욕이 없어요. 우리도 왜 아프면 밥 먹기 싫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보호자의 손길을 피해요. 아유 이쁘다 하고 쓰다듬는데 싫어해요. 왜? 아파서. 해도 아픈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몸살 나서 아파 죽겠는데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똑같은 거예요. 움직임이 줄어든다. 왜? 아프니까. 퇴행성 만성질환 뭐 이런 것들. 배변 실수가 잦아진다. 왜? 화장실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가기 전에 벌써 나왔어. 아유,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침을 흘리면서 음식을 못 먹는다. 왜? 치통, 이가 너무 아파서 구강 내에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 잘 못 먹잖아요. 똑같아요, 사람하고. 보행이 자연스럽지 않다. 우리 막내 당첨이 수술하기 전에 걸으는데 이렇게 걷는 거예요, 다리가. 여러분,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 다리가 왜 저래? 하고 갔더니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관절염일 수도 있으니까 걷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 편하게 눕지를 못해요. 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병원으로 꼭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